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 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문진화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는 아마 본인이 아파서 오신 분도 있고 또는 자녀분이 아파서 오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소아청소년을 기르는 부모님들께 이렇게 학습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경이 발달한다는 것은 신경세포가 연결되고 또 발달하는 것인데요. 이 신생아의 MRI를 보시면 우리 뇌에 백질과 회백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구분이 잘 되지를 않죠. 이렇게 모호한 뇌가 6개월만 되면 이렇게 피질과 백질이 분화가 되면서 성인의 뇌에 가깝게 분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신경 발달이란 태아기에는 이렇게 흐릿하고 적은 뇌세포들이 한 만 2세경까지 급격하게 성장을 합니다. 엄청 많은 수의 뇌세포가 생겼다가 이게 만 6세 또는 성인기까지 가지치기를 하거든요. 신경 발달 과정은 뇌세포가 엄청 많이 생겼다가 가지치기를 해서 잘 기능을 하는 길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어린 아기가 있는데요. 이 아기가 엄마를 보고 눈을 맞추고 그 몸을 움직이는데 그거를 지배하는 거는 뇌죠. 이 뇌 속에는 처음에는 모호한 신경세포들이 흩어져 있다가 신경세포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신경세포들은 연결이 급격하게 증가되다가 어느 시기가 지나면 불필요한 가지들을 치면서 가지치기 과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뇌에서 꼭 필요한 좋은 길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소아청소년기에 발작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기에 발생하는 뇌전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경 발달에는 결정적 시기라는 게 있어서요. 아주 어린 새끼 고양이를 태어나자마자 가로줄만 보게 하면 이 새끼 고양이가 나중에 세로줄을 인식을 못합니다. 세로줄을 보여주면 고개를 기울여서 보거든요. 반대로 세로줄만 보여주면 이 새끼 고양이가 가로줄을 인식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결정적인 시기가 아주 초기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뇌신경 발달에 이상이 있는지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연령에 따른 변화이기도 한데요. 나이가 어릴 때부터 나이가 많이 들어감에 따라서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죠. 뇌의 변화 가능성은 많이 줄어듭니다. 물론 남아있는데 많이 줄어들어요. 거꾸로 생각하면 어릴수록 뇌의 가소성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에 반해서 재활에 필요한 노력은 훨씬 많이 듭니다. 아주 어릴 때는 적은 노력으로도 신경 발달의 재활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반면 나이가 많이 들면 아무리 많이 노력해도 효과를 얻기 힘들 수가 있어요. 혹시 어린 소아청소년이 있다면 유치원 때의 언어 실력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궤적을 따라가거든요. 물론 여기도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발달이 빨랐던 애들도 그대로 유지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발달이 느렸던 애들도 올라가기도 하는데 이 교차가 일어나는 시기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가 신경 발달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습에 필요한 요인으로는 IQ와 같은 인지 기능도 있고 건강도 있고 학습 동기도 있고 양육 환경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정서적, 사회적 측면도 중요하죠. 건강에는 신체적인 건강도 중요하고 뇌의 건강도 중요할 것입니다. 자, IQ란 여러분들이 IQ 2자리면 무시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사람의 절반은 IQ 2자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100이 평균이거든요. 그 100을 평균으로 해서 절반은 100이야. 절반은 100 이상이고 100 전으로는 평균 수준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지적 지연이라고 할 때는 70이 안 되는 상황을 지적 지연이라고 하고 70에서 80 사이는 경계선이라고 합니다. 지적 지연을 진단할 때는 IQ만 보지는 않고요. 거기다가 실제로 사회적인 적응 능력이 있느냐를 판단을 해서 종합을 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뇌전증 소아 청소년의 지적 능력은 아주 다양해요. 뇌전증이면서 천재도 있었고 굉장히 훌륭한 문학 활동을 한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분포는 다양한데 실질적으로는 정상 분포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 뇌전증 환자들의 이렇게 우수한 사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조금 내려가 있는 경향이 있어서 근데 여러 가지 병을 다 고려한 거죠.
지적 지연이 약 30%, 언어 장애도 그에 비슷하고 IQ는 괜찮은데 공부가 안 되는 경우도 한 20% 정도 해당이 됩니다. 뇌전증 소아청소년이 공부를 하려면 기억이 필요한데 뇌전증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고 오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기억장애죠. 물건 잃어버리거나 물건 둔 곳을 잃어버리거나 단어가 입에 맴도는데 생각이 안 나서 말을 못하거나 구체적 사건에 대한 기억이 부족한 것들이 있고요. 특히 뇌의 병소가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좌측 뇌의 병소가 있을 때는 언어적 기억의 결함이 있을 수 있고 우측 뇌의 병소가 있을 때는 공간적 기억의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뇌전증 파가 이상이 어디서 많이 나오느냐 또는 뇌 손상이 어디가 심하느냐에 따라서 기억에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자기는 잘 모르는데 가족들이나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더 먼저 알 수도 있겠죠. 주의 집중 능력은 언어뿐만이 아니라 기억, 문제 해결 능력 여러 가지에 영향을 주죠. 선생님들은 뇌전증 있는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 딴 생각 많이 한다, 방심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소위 ADHD라고 하는 주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는 뇌전증 아동의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거는 한 20-30%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약 50%까지도 또는 그 이상에서도 경미할 수도 있고 심할 수도 있는 집중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뇌전증 아동은 좀 느린 경향이 많아요. 뭘 일을 하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고 꾸무적거리고 발동이 안 걸리고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주력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열심히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은 2시간, 3시간이고 할 수 있는데 정작 주력을 기울여야 될 때는 주의 집중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력이란 지속적으로 주의를 유지하는 것도 능력이고 선택적으로 주의를 유지하는 것도 능력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다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ADHD와 뇌전증이 같이 있으면 공부할 때 훨씬 더 어려움이 많겠죠. 근데 정상 IQ더라도 의사 중에도 주의력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정상 IQ더라도 주의력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련파가 너무 많이 나오거나 약물을 여러 가지를 먹는 경우에는 주의력 문제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행동 문제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울증을 포함해서 우울, 불안, 또 주의력 문제, 반항 문제, 품행 문제, 틱장애들이 일반 군에 비해서 조금 더 많고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작성하시는 여러 가지 보고서에는 그런 문제들이 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덜 평가할 수도 있고 문제가 사실은 심하지 않은데 굉장히 많이 평가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다 100% 올바른 진단을 내릴 수가 없을 수도 있고요. 사실은 뇌전증이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인데 뇌전증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가성발작과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발작 전후에 여러 가지 기분 장애라든가 특이한 현상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경련으로 오인될 수도 있죠. 기분 장애로 오인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발작 전에 소아에서도 마찬가지로 불안하고 공포감도 있고 또 기분이 너무 좋기도 하고 되게 재미있는 특이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문제로 오인될 수 있고요. 경련 후에도 아이가 많이 침체되거나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런 증상이 짧게는 몇 시간, 평균적으로 한 90일, 길게는 몇 달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또 물론 수면이 부족하다든가 약물을 제대로 먹지 않거나 너무 많이 먹거나 생리전 증후군 같은 것이 겹쳐 있을 때는 진단이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겠습니다. 뇌전증 아동들은 읽기, 쓰기, 산수 등의 학습 문제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좀 사실 많은 편이어서 적게는 5%, 보고자에 따르면 약 70%까지도 나타난다고 하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학습 문제는 IQ가 정상이고 때로는 IQ가 높을 때도 또는 경련 조절이 잘 되고 있어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동이나 청소년의 원래의 뇌전증 증후군의 종류가 뭐냐 또는 발작이 얼마나 심하냐 얼마나 자주 하느냐 약제는 어떻게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나이가 어릴 때 시작할수록 작업 기억 같은 이런 것이 낮을수록 또 학교 결석하는 날이 많을수록 학업 성취도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아이의 기질이나 특성도 문제가 돼서요. 아이가 노력하는 정도, 행동, 기분 이런 것들이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고요. 또 많은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피로, 이런 기억 이거 많이 호소하거든요. 졸립다, 피곤하다 이런 것들도 학교에서의 수행을 떨어뜨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처럼 뭐가 원인이길래 공부에 지장이 있느냐? 뇌의 손상이 먼저고 이게 뇌전증도 일으키고 학습장애도 일으킨다는 말도 있고요. 뇌전증이 먼저고 뇌전증 때문에 뇌손상도 일어나고 학습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뇌전증이 바로 학습장애를 일으킨다는 설도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개인에 따라서는. 자, 그런데 이 뇌전증 환자의 학습장애는 영구적이냐, 안 변하느냐, 얘는 평생 공부를 못하느냐, 해도 안 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단계 의존성 학습 장애라고 하는데요. 가역적이다, 변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고요.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역적인 원인으로는 첫째, 약물로 인한 원인일 때, 그러니까 약물이 너무 좀 많이 들어가는 상태이거나 복합 약물 치료를 한다거나 약물이 맞지 않을 때 그럴 수 있고요. 둘째는 아무리 약물을 잘 써도 뇌전증 자체의 원인으로 인할 때 학습 능력이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련 자체의 원인일 때는 너무 발작을 자주 한다든지 또는 부분 발작인데 그게 지속되어서 대발작은 아니지만 학습에 영향을 준다든지 또는 일시적 인지장애 상태가 올 수 있고요. 경련 후에도 뇌파가 너무 발작파가 작거나 또는 경련 후에 뇌가 회복이 덜 돼서 인지장애가 오는 경우에는 가역적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환자의 사례를 보면 12살 된 여학생이 소아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저한테 왔는데 소아정신과에 간 이유가 자주 멍 때린다, 자꾸 딴 생각하고 반응이 없고 집중을 못한다. 집중을 못한다고 정신과에 가서 아이큐 검사도 하고 주력 검사도 하고 집중 주력 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도 복용하고 있었고 아이큐 검사를 했는데 아주 낮지는 않지만 경계성에 해당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과호흡을 시켰더니 이 환자가 멍해지는 게 실제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뇌파를 찍었더니 이렇게 과호흡을 할 때 이게 초록색은 환자가 과호흡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뇌전증파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환자는 여태까지 멀쩡하다가 이때 의식이 딱 나간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그게 전달이 안 되고 기억으로 남지가 않고 남들이 보기에는 자꾸 멍 때리고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은 거죠. 이 환자는 소발작 뇌전증으로 진단을 하고 약물을 시작했고 ADHD 치료제는 일단 중지를 했습니다. 경과는 매우 좋아서 이제 약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멍한 증상이 없어지고 주력 검사도 정상, 학교에도 더 적응을 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경련을 치료함으로써 학습을 오히려 호전시킬 수 있는 이런 예가 되겠습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소아청소년 환자에서 첫 진단 후 2년간 얼마나 삶의 질의 변화가 있느냐를 조사를 했는데 약 120명의 환자들을 조사를 했더니 총 2년간 우울이나 불안이나 피로나 행동이나 주의력이나 기억이나 뭐 언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체로 큰 변화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좋은 애들은 그대로 좋고 나쁜 애들은 그대로 좋고 물론 개인 차는 있을 수 있지만 2년간 대략 큰 변화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첫 진단 후 2년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아 청소년에게서는 문제가 있는지 조기 발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조기 발견하면 그 환자에게 조기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조기 치료를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달의 경과를 바꿀 수가 있고 그거는 성인기에 하는 그런 치료하고는 훨씬 더 효과가 큰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 부모님은 아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얘가 왜 이렇게 하는구나.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고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런 걸 이해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아이 자신도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고요. 아이의 수준에 맞는 학습 계획을 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직업에 대한 카운슬링은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신경계 가소성이 더 이 시기에 크기 때문이고 신경계 가소성이란 다른 말로 변화 가능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